저게 왜 저래? 차 가긴 가? 아니 이거죠. 이건 너무 어이없는 선택이죠. 네, 안녕하세요. 박기만입니다. 오늘 만나보는 자동차는 현대 그랜저입니다. 현대 그랜저 시승기에 앞서서 이 프리뷰 시승기가 될 텐데요. 저희가 보통 기자 시승을 하게 되는데, 기자 시승은 제대로 시승하는 거죠. 근데 이번엔 그런 건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께서 이 차가 어떤 차인지 한번 살펴봐 달라고 하셔서 감사히 그렇게 이 차를 시승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시승해 보면서 혹시라도 이 차에 문제점은 없는지, 이 차에 또 장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현대 그랜저를 일반인들이 탈 때는 또 어떻게 느끼게 될지, 이런 것들도 함께 살펴보시죠. 저희한테 이렇게 차를 제공해 주신 GN7 그랜저 매니아, 저희에게 이렇게 시승차를 제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어쨌든 지금 그랜저 보면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어떻게 아름답습니까? 저는 지금 일반 도로에서 이 차를 처음 보는 건데, 항상 전시장에 있고 갖춰진 곳에서만 보다가 도로에 나온 걸 보니까 또 색다르네요. 이 흰색의 지금 캘리그래피 옵션을 선택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봤을 때 흰색의 블랙잉크 에디션, 그것에 비해서 조금 더 화려하게 느껴지고 더 잘 어울리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 앞에 있는 이 그릴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반짝반짝반짝하게 굉장히 예쁘게 보이기도 해요. 보석같이 빛나는 느낌, 그런 게 있습니다. 물론 기존의 그랜저, 이 둥글둥글하니 그냥 디자인이 저게 뭐냐 이런 얘기를 했었지만, 사실 그 디자인 컨셉 자체는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문제가 뭐였냐면, 그 그랜저의 앞부분이 플라스틱 느낌이 너무나 강하게 들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였는데, 지금 이 차를 보면 플라스틱 느낌이 그다지 느껴지지 않는 정말 잘 만든 그릴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전에 아쉬웠던 점들을 확실하게 개선하고 나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외에서 봤을 때 누구나 시선을 딱 사로잡을 것 같은 그런 디자인으로 느껴지기도 하고요. 디테일을 하나하나 놓고 보면 사실 아쉬운 점이 없진 않습니다. 도어 손잡이는 이게 조금 더 단단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렇게 닫았을 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떨리는데, 네, 좀 아쉬워요. 그런 건 사실 큰 문제 아니죠. 그건 문제가 아닌데, 진짜 문제는, 자, 차가 왔어요. 이제 타야 되겠죠? 사장님이 이제 옵니다. 자, 탈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이거 왜 안 열려? 이거 왜 안 열려? 아니, 이런 상황이 돼요. 운전석 문을 열면 운전석만 열려요. 이게 또 재밌는 건, 여기 이미 도어락이 언락돼 있다고 나옵니다. 언락이 돼 있다고 하는데, 이게 뭐가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P가 들어가면 자동으로 언락되게 하는 옵션까지 켜놨어요. 켜놨으면 자동으로 섰으면 열려야지. 그래서 지금 섰을 때 항상 매번 여기 타는 사람들이, 야, 문 좀 열어줘. 그럼 그때서야 이걸 눌러서 열게 해야 됩니다. 매번. 그래서 이게 뭐가 좀 옵션이 잘못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우 추워. 됐죠. 어우 추워라. 어우 추워라. 어우 시동 걸고. 어우 히터 켜야지. 히터 켜. 야, 켜져. 야, 언제 켜지는 거야?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다 켜졌으면 얘도 켜져야지. 동시에 켜져야지. 1초 안엔 켜져야지. 지금 한 5초 정도가 넘게 걸려요. 아니 뭐 어떤 사람들한테는 차 타면 5초 정도 그거 못 기다리냐? 그럴 수 있는데, 아 추워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도방정 떨면서 이러고 있는데, 거기서 빨리 안 켜지면 좀 열받죠. 여름에 또 엄청 더운데, 여름에도 와 이러는데 그 상태에서 빨리 안 켜지면 역시 열받죠. 아니 부팅 렉이 있을 수 있나? 보통 자동차라는 게 그런 거 있어요? 자동차에서 부팅 렉은 저는 처음 봤어요. 왠지 모르겠는 그런 렉이 하나 있네요. 일단 이 차의 외관이나 실내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 꽤 마음에 들고요.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이 정도로 잘 만든 차는 없지 싶어요. 근데 약간 이 공회전 RPM이 조금 불안한 거, 요게 지금 꽤 아슬아슬한 느낌이 들고요. 공회전 RPM이 경우에 따라서는 한 600rpm 정도로 떨어져요. 그럴 때 약간 차가 부르르르 하는데, 이 부르르 떠는 요런 느낌이 드는 거, 요게 저만의 느낌일까, 아니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얘기를 하게 될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초기 품질의 문제인가요? 약간, 아니면 뽑기 운이 안 좋았을까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공회전에서 조금 불안감이 있어요. 이제 어저께 밤에 잠깐 시승해 봤는데, 그러면서 또 느꼈던 것 중에 디스플레이가 꺼집니다. 디스플레이가 꺼졌을 때 어떻게 했느냐, 스위치 누르니까 다시 켜졌어요. 화면 끄기를 내가 이렇게 해서 누르지 않고서는 화면이 꺼지지 않는데, 이 안에서 뭔가 이렇게 그냥 조작하고 있다가 말고 갑자기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 버그가 있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700만 대를 만드는 메이커가 지금 에러가 난 상태로 내놓는다, 이건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죠. 자, 어쨌든 지금 아쉬움이 있었고요. 그런 아쉬움이 지금 초기 모델, 최초의 자동차이기 때문에 이 초기 모델에만 있는 일이고, 그 다음부터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중요한 시간이죠. 가속 페달을 밟아보는 시간. 밟아보겠습니다. 저희가 타는 차가 아쉽게도 2.5L 가솔린 모델 2.5L 가솔린 모델이라는 자동차 차급이 이 차에는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좀 더 세면 좋겠어요. 일단 나가는 느낌이 답답하다, 이건 아닐 수도 있는데요. 가솔린 자연흡기 자동차라는 건 어쨌든 RPM이 높아져야 그때부터 힘을 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낮은 RPM에서 그냥 토크발로 그냥 밀고 갈 수 있으면 제일 좋겠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 토크발이 충분치 못해서 RPM을 훅 키워서 그때부터 가속되기 때문에 RPM이 주로 3000대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가속되는 거예요. 4500까지 가도 지금 충분한 가속력이 아니거든요. 이런 소리를 듣고 싶은 사람은 거의 없을 거잖아요. 일단 RPM을 굉장히 높게 써야 되는 세팅이고, 조용하다더니 뭐가 조용해, 하나도 안 조용하네, 시끄럽네, 이렇게 느끼실 수 있는 부분, 그런 게 있어요. 그랜저를 사시려면 3.5L 아니면 1.6 하이브리드 터보를 사시는 게 베스트인 것 같고요. 2.5를 만약에 선택하신다면은 사용 방식 자체가 좀 달라야 될 것 같아요. 앞차 같잖아요. 지금 이 속도로 쫓아가야 됩니다. 이거보다 더 빠르게 쫓아가면 RPM에 스트레스 받아요. 이런 식의 운전, 약간 이렇게 마음을 다스리는 운전을 하게 된다면 2.5L도 괜찮습니다. 확실히 악셀링 컨트롤하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저희 PD님도 그러시는데 가속 페달 컨트롤이 조금 어렵다, 이런 말씀도 하세요. 가속 페달 맵을 조금 희한하게 짰어요. 약간 퇴보했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가속 페달을 밟았을 때 울컥하면서 가속되거든요. 예전에 현대차가 갖고 있었던 그런 힘이 좀 부족한 차인데 힘이 부족하지 않다고 느끼게끔 하려고 가속 페달을 조금만 밟아도 더 많이 밟은 것처럼 튀어나가는 느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지금 다시 살아났어요. 스포츠 모드에선 더 튀어나갑니다. 그래서 스포츠 모드로 해놓고 주행해보면 차가 너무 튀어나간다고 느끼실 것 같아요. 울컥하면서 튀어나가는 그런 느낌 때문에 아마 옛날 현대차가 떠오른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옛날 클래식한 현대차의 느낌, 그런 것들을 가져온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가속감이네요. 사운드 크게 켜보시면 강하게로 한번 해볼게요. 에코에서 이렇게, 그러면 노말에서 이렇게, 스포츠에서 아니 뭘 밟지도 않았는데 5000rpm 막 갑니까? 근데 RPM을 크게 올려서 한 5000rpm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엔진 소리가 워낙 과격하기 때문에 이게 액티브 사운드로 뭐 되는 그런 소리가 아니고 너무 큰 소리가 납니다. 너무 큰 소리가 나서 정말 젠틀한 자동차인데, 이렇게 젠틀한 차가 이런 소리를 내니까 이게 굉장히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2500rpm까지는 확실히 그랜저예요. 2500rpm 이상에서는 다른 차가 되는데 4000rpm 넘어가게 되면 우주명차 캐스퍼 정도로 바뀝니다. 야, 이게 4000rpm 넘기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확 드는 그런 자동차예요. 그랜저 2.5를 그랜저답게 타려면 2500rpm 아래로 계속 이렇게 의식해서 이렇게 조절해 줄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번 그랜저의 가장 큰 특징은 부드러움입니다. 놀랄 정도로 부드럽습니다. 우리가 옛날 그랜저를 탈 때 느꼈던 점이 있잖아요.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 물침대 같은 서스펜션에 대해서 우리 최근 들어서 엄청나게 욕했습니다. 정말 한국 차는 물침대 같고 말이야, 독일 차에 비하면 정말 형편없어, 승차감이 그게 뭐야, 야, 그런 식으로는 유럽 사람들이 보면 비웃어, 이렇게 얘기했던 그런 서스펜션. 그게 뭐, 아니 물침대 서스펜션이 좋은 거지, 한국 사람들이 그거 좋아하잖아. 나쁘다고 하는 건 유럽 사람들 얘기고, 우리나라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한테 맞는 서스펜션이 있어야지 라는 생각으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부드럽습니다. 기존까지 그랜저는 아마 약간 이상했어요. 어떤 점이 이상하냐면 그랜저도 아니고 소나타도 아니요, 이런 느낌. 사실 거기는 태생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 뉴 그랜저 나오고 뉴 그랜저 후속으로 그랜저 XG를 만든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뭐가 왔어요?
IMF가 오면서 우리나라가 정말 어려워졌죠. 정말 어려운 시기에 그랜저 같은 차급을 계속 만들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마르샤라는 자동차가 간당간당하고 있었습니다. 맛이 갈 때가 됐어요. 그러니까 마르샤라는 자동차는 뭐냐면 소나타를 좀 더 고급화시킨 자동차였죠. 마르샤의 후속으로 나와야 될 것 같은 자동차를 그랜저 XG라고 판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랜저랑 소나타가 거의 비슷한 차가 됐어요. 그 전까지는 완전히 다른 차였지. 그랜저는 뭐였냐면 미쓰비시 데보네어라고 하는 미쓰비시의 최고급 플래그십, 그 차에 뿌리를 두고 거기서 이어져 내려온 차예요. 차급 자체가 그냥 비교가 안 되는, 한 단계 아니라 두세 단계 위에 그런 어마어마한 자동차가 바로 그랜저였는데, 근데 이게 플랫폼을 소나타하고 공유하게 되면서 그랜저 XG는 이걸 그랜저라고 불러도 되나? 라는 느낌의 자동차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XG 때는 그랜저가 역사적으로 처음으로 기존 그랜저에 비해서 작아요. 우리나라에서 대형차를 놓고 봤을 때 계속 커진다 해야 되는데 그 차는 작아지는, 그래가지고 비운의 자동차라고 할 수 있죠. 이게 IMF의 산물이었던 거고요. 그 이후에 그랜저가 사실 애매한 위치에 항상 있었습니다. 소나타하고 플랫폼이 거의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야 잠깐만, 이럴 거면 소나타 말고 그랜저 사지 라는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랜저 망했느냐? 아닙니다. 오히려 잘 팔렸어요. 왜냐면 그랜저인데 가격이 이거밖에 안 해? 싸네. 야 그럼 소나타 왜 사? 그랜저 사지 라면서 소나타 수요가 그랜저로 몰려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랜저가 굉장한 볼륨 모델이 됐고 굉장히 잘 팔리는 모델이 됐습니다. 마케팅적으로는 너무 잘 됐기 때문에 그 그랜저를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그랜저를 계속 만들다 보니까 정작 그랜저, 이 플래그십이라는 그런 이 현대 최강의 자동차라는 의미는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랜저는 더 이상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그랜저가 나왔을 때 저희가 이렇게 반갑게 맞이할 수 있게 된 거죠. 그만큼 값도 더 비싸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플래그십의 자동차로 거듭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게 보통 사용자들은 이러시죠. 가까이 가면 이게 다이나믹 웰컴 램프가 켜질 것 같잖아요. 안 켜져요. 안 켜집니다. 웰컴 램프는 언제 켜져? 이거는 내가 이렇게 시동을 끄고 켜고를 했을 때만 켜져요. 왠지 모르겠는데 내가 보면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웰컴이 맞나? 운전자 오셔서 아유 환영합니다 딸랑딸랑, 이게 웰컴이잖아요. 기능, 이렇게 좋은 기능을 넣어놓고 왜 안 쓰는지 모르겠어요. 좀 자주 웰컴 해주세요.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여기 램프가 항상 켜져 있으면 어땠을까? 더 예뻤을 것 같은데? 테일램프 켜져 있네 평소에. 그죠? 한번 보세요. 와서 보시면 켜져 있고 되게 예쁘다 라고 생각되지만 아닙니다. 반사예요. 네, 반사고요. 아니 이거 왜 아끼지? 램프 켜면은 돈 들어요?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램프 좀 켜주지. 특히 밤에 스텔스 차 보면은 다 현대기아 차거든요. 그걸 오프 안 하면 되잖아요. 오토에 놓으시면 되잖아요. 그러는데 많은 분들이 오프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자동으로 이렇게 오프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면 좋겠고, 오프에 대도 자동으로 또 켜졌으면 좋겠어요. 테일램프 불 들어와 있으면 나쁠 게 없죠. 좋습니다. 그리고 이 키에 대해서 많이들 불만을 말씀하시는데, 크기가 일단 조금 약간 징그러운 크기죠. 조금 더 작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차에는 이런 기능이 있어요. 만약에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어떻게 하는가? 빼는 기능이 없습니다. 뺄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 별도로 이걸 제공합니다. 이걸 따로 가지고 다녀야 돼요. 갖고 다니든가 어쨌든 방전되면 이걸 우리 집에서 꺼내든가 무슨 짓을 해야 됩니다. 키는 또 왜 이렇게 단순해? 밑에 캡을 이걸로 떼서 캡을 벗겨서 거기다가 작동시키는 건데, 야, 이거 어렵죠. 키 제조사가 바뀌었습니다. 키가 이전까지는 이 키를 누가 만들었느냐면 컨티넨탈이라든지 이런 회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는 이 키를 모비스가 만들고 있어서 좋아진 점도 있겠지만 뭔가 좀 아쉬운 점도 있는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실외는 여기까지 살펴보고 실내로 들어가서 조금 더 살펴보고 그리고 주행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가시죠. 자, 이제 이런 길로 나왔으니까 어댑티브 크루즈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어댑티브 크루즈 원터치로 딱 누릅니다. 누르면 지금은 앞차와의 간격을 조절해주는 장치가 켜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손을 놔도 되겠구나, 핸들도 잡아주겠지 라고 생각하면 아닙니다. 핸들을 잡아줄 때는 이 버튼을 다시 눌러야 돼요. 차간 거리를 맞추는 것과 이 차선을 유지하는 것을 두 가지로 분리해서 둘 다 켜야 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매번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고속도로에서는 이 버튼 한번 누르면 앞차와의 간격도 조절하면서 동시에 차선도 유지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고속도로에서는 한 번에 켜지고 일반 도로에서는 이게 따로따로 켜집니다. 두 번을 눌러야 돼요. 그러면 고속도로에선 헷갈리는 거죠. 평소처럼 두 번 켜야 되겠구나 하고 이걸 누르면 꺼집니다. 차선 이탈 방지를 어떤 데선 동시에 켜지게 하고 어떤 데선 따로따로 켜지게 한다. 이게 또 올림픽대로나 이런 데는 고속도로도 아닌데 거기는 HDA가 켜지기 때문에 버튼 한 번 누르면 둘 다 동시에 켜져요. 그러니까 이게 고속도로하고 일반 도로를 나눌 필요가 절대 없고 둘이 동시에 똑같은 기능을 해야죠. 이 차선을 유지하느냐 마느냐, 내가 지금 핸들을 넘겨받을게 말게, 이런 중요한 이슈인데 이걸 경우에 따라서 도로 상황에 따라서 계속 바꿔버린다는 거는 이건 너무 어이없는 선택이죠. 죄송합니다. 일단 기능 자체를 놓고 보면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데 그런데 이게 저는 버튼 하나로 다 되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OK 버튼 누르면 차로 변경 보조 기능이 켜집니다. 아니 OK를 눌러야 켜져? 아니 눌러야 켜지는 건 또 뭐야? 차로 보조 기능을 켜는 거에 왜 OK를 내가 눌러야 되지? 그냥 되면 되는 거 아니야? 지금 왜 이 얘기가 나왔냐면 고속도로에 진입했거든요. 고속도로 진입하면 여기서부터는 HDA야. HDA가 되면 깜빡이 켰을 때 자동으로 핸들을 돌려주니까 소비자가 놀라겠지? 라는 생각으로 만드신 거예요. 아니 그렇게 놀라지 않거든요. 그 정도 모를까 봐서 그러세요? 자, 잘 되나 보죠. 깜빡이 켰습니다. 차로 변경 되나요? 되나요? 됐어요. 근데 깜빡이를 끄는 건 내가 해줘야 돼. 자, 깜빡이를 깜빡 했습니다. 갑니까? 갑니다. 굉장히 부드럽게 가네요. 얘가 지금 핸들을 꺾어줬다고는 아무도 생각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움직였다고 생각할 정도. 그리고 약간은 차가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 같네? 이런 느낌으로 싹 가는데 아주 젠틀합니다. 요번 HDA는 그게 초점인 것 같아요. 굉장히 젠틀하다. 이전보다 뭔가 빨라진 느낌. 깜빡이 켜고 이동하는 것도 훨씬 더 빨라지고 훨씬 잘합니다. 지금 실선이니까 실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면 되냐? 이러면서 야, 너 운전 그렇게 배웠어? 이러면서 실선에선 작동 불가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네요. 똑똑합니다. 차선 유지나 이런 거 잘 되고요. 잠깐 지금 작동이 된 건지 안 된 건지를 헷갈렸어요. 와, 세상에. 박을 뻔했습니다. 아니 이게 너무 헷갈려. 나만 헷갈려? 나만 이 얘기하나? 여러분들은 안 헷갈리세요? 그래도 그나마 진짜 다행인 건 어댑티브 크루즈의 위치가 그전보다 한 단계 내려왔다는 거. 위에 이제 램프를 넣는 라인이 하나가 추가되면서 그 아래쪽으로 이만큼 내려왔는데 밑에다 달아주면 안 될 이유가 뭐가 있죠? 조금 더 센터에다가 달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크게, 더 확실하게 이렇게 힐급 보고도 확실히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바꿔주면 좋을 것 같아요. 노멀 모드에서 핸들이 진짜 부드럽고 핸들의 직경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 굉장히 클래식하면서도 현대적이어서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드는 그런 스티어링 휠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도 합니다. 자기는 핸들을 조작할 때 이 아래쪽에다가 손을 올려놓고 이렇게 고속도로에서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핸들은 이게 넓어서 여기 손을 올려놓기가 애매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이게 그렇게 불편하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고요. 3시, 9시에다가 핸들을 올려놓는 게 제 운전 스타일이고 이게 맞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조금 높아요. 이거보다 조금 낮았어야 되지 않나, 이 센터에 더 가까웠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면 약간 3시, 9시가 아니고 2시 반, 9시 반 이런 느낌이죠. 조금 위로 올라가서 잡는 그런 느낌이에요. 센터는 여기잖아. 센터는 여기면 여기서 잡을 수 있으면 좋겠죠. BMW 핸들은 그래서 그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쳐져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만들어진 그런 핸들이 더 좋다고 생각되고요. 내비 인터페이스하고 다른 버튼들하고 그래픽의 형태가 전혀 달라요. 완전히 다른 컬러에 갑자기 전혀 다른 게 뜨니까 잠깐만, 내가 좀 전에 누른 그게 맞나? 멈칫하고 그래, 내비게이션이라는 거지. 이게 이 지도 있고 그러니까 내비게이션 맞지, 이렇게 생각돼요. 그러니까 저는 요거랑 요걸 왜 톤을 안 맞추는지 모르겠어요. 예쁘려고 이 화면이 검게 보이게 하기 위해서. 좀 하얄 때는 그러면 포기한 거야? 사실 사람들이 이런 걸 볼 때 그래픽이 요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실루엣을 보거든요. 컬러가 무슨 컬러냐, 그러면 그 컬러가 같으면 같은 거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이 흰색으로 나타났어. 눌렀을 때 그게 흰색으로 나타나면 그럼 같은 거라고 보는데 검정색인데 누르면 흰색이 나와. 이러면은 이게 같은 거라고 보기 어렵죠. 그래서 뭔가 통일성 같은 게 있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시트
하늘색이야. 누르면 하늘색 뭐 나와야죠. 전혀 다른 인터페이스로 계속 바뀌니까 이 메뉴 화면이 길을 잃는 메뉴 화면이에요. 설정 들어가면 좀 전에 그 화면은 또 어디 갔어? 이렇게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거 누르면 커져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목적지 근처에 왔어요. 그럼 이걸 눌렀으면 커져야 되지 않습니까? 당연히 커져야 되는데 뭔가 다른 걸 하고 있죠. 뭐냐면 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보는 방식이 궁금하냐고. 그거 지금 하나도 안 궁금하고 확 키워줬으면 좋겠는데, 이게 어떤 경우는 눌렀을 때 크기가 변경되고 어떤 경우는 눌렀을 때 그냥 다른 액션이 돼요. 이런 액션이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어? 지금 가다 말고 갑자기 이걸 북쪽으로 볼래요? 남쪽으로 볼래요? 이걸 바꿀 사람이 있습니까? 존재하나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지? 자, 오디오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오디오를 들어보면요. You think about now to cause you feel so rude. Think outside the box, then you like. 아, 사운드 정말 좋습니다. 일단 G 아이들의 이 노래가 이렇게 돼 있는지 몰랐어요. 저는 노래 시작하기 전에 이게 있는지 몰랐어. 못 듣던 게 들려요. 그러니까 진짜 집에서 하이파이 오디오를 듣고서 정말 유심히 들었을 때만 들렸던 그런 것들. Why you think about now to cause you feel so rude. Hello, my name is yeah. 와, 이게 가능하구나. 근데 이 보스 센터 포인트라는 게 여기 있거든요. 이걸 만약에 끄게 되면 이렇게 들려요. Why you think about now to cause you feel so rude. Sexy, you couldn't fly. 노래 따라 다른데 이 노래 같은 경우는 센터 포인트 없는 경우도 꽉 차 있어서 굳이 없어도 될 것 같고, 되게 심플한 곡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풍부하게 채워주는 그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뭐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교수님이나 좀 모셔놓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건 이 오디오 버튼 눌렀을 때 이 미디어에서 블루투스 오디오를 누르고 나면 여기에 있어야 되잖아요. 여기에 센터 포인트 버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고, 여기 들어가면 이런 팝업으로 뜨는데 팝업이 떴을 때만 여기에 있습니다. 왜 팝업이 있을 때만 이 센터 포인트가 있고 그냥 화면은 없어요. 여기다 달아줘야지. 이해하기 굉장히 어려운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좋습니다. 일단 헤드레스트 푹신하고 너무 좋고요. 그래, 이런 느낌 들어야지. 이거 메르세데스 S클래스에 있는 헤드레스트하고 굉장히 비슷한 느낌이 들어요. K9 같은 차를 타도 이 헤드레스트에서 이런 느낌 들잖아요. 같은 회사에서 납품해서 비슷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뭐 마음에 들긴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정도면 우리나라 그랜저가 이 정도 대단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뒷좌석 등받이를 이렇게 세워놨을 때 이렇다는 거고요. 우리는 이걸 눕힐 수가 있죠.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그렇지. 아, 좋다. 아, 좋습니다. 아, 뒷좌석이라는 게 이래야죠. 아, 너무 좋은데,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이 뒷좌석 리클라이닝이 VIP 시트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VIP 시트를 넣지 않으면 이 뒷좌석은 기울어지지 않아요. 기울어지지 않으면 어떤 상태로 있는 거지, 평소엔? 그냥 고정 시트는 어떤 위치에서 고정되는지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지금 이게 완전히 서 있는 상태로 고정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설마 이렇게 만들진 않았겠지? 기본 시트 자체가 조금 더 누워있을 것 같고, 이 눕혀지는 것 때문에 굳이 이 VIP 패키지를 사용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VIP 패키지는 조금 더 세울 수 있거나 좀 더 눕힐 수 있거나 이렇게 제공하는 거지, 완전히 세워진 걸 눕혀주는 기능이 아닌 거예요. VIP 시트가 아니더라도 당연히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을 겁니다. 기본 시트도 나쁘지 않을 걸로 예상합니다. 실제로는 안 앉아봤어요, 아직.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차에는 또 놀라운 점이 있죠. 이렇게 선쉐이드를 올릴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원터치로 이렇게 전동으로 올라가요. 굳이 수동으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도 멋진 점인 것 같고요. 이렇게 또 커버까지 완벽하게. 선스크린 너무 잘 만든 것 같아요. 뒷좌석의 머리 공간에 보면 조금 웃긴 느낌이 들거든요. 할 거면 여기까지 같이 좀 할 수 없었을까? 이왕 팔 거면 여기 같이 파놓지, 왜 이걸 여기만 쏙 파놨는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건 뒷좌석 승차감일 텐데요. 이전에 저희가 IG를 타고서 뒷좌석에 앉았을 때는 뒷좌석 승차감이 정말 극악이었습니다. 무슨 스포츠카 뒷좌석에 앉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그랜저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때 당시는 그랜저가 추구했던 방향이 독일차가 최고다, 독일차를 따라잡자, 이런 생각이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디자인이 됐던 것 같고요. 이제는 더 이상 그렇지 않죠. 이 차는 어차피 수출 안 될 건데 한국 사람 바라는 대로 그냥 해주면 되지 라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IG에 비해서 좋아진 거고, 제네시스, BMW, 메르세데스 이런 차들이 그냥 태생적으로 뒤쪽이 더 안정적으로 운행되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만약에 뒷좌석용 자동차로 탈란다, 물론 그랜저도 좋은 선택이에요. 좋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G80하고 비교했을 때 실내 공간이 훨씬 넓어요.
G80보다 더 넓은 실내 공간을 갖고 있고요. 일단 공간 자체가 럭셔리합니다. 아주 넉넉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것 가지고 승차감이나 이런 것들은 확실히 제네시스가 한 수 위인 것 같습니다. 이 차를 타고서 아마 많은 분들이 조금 이질적이라고 느낄 것 같은데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이 차의 외관이 너무 거창해요. 너무 거대하고 지금 현존하는 자동차가 아니라 뭔가 굉장히 미래의 것을 가지고 온 것 같은 그런 디자인이었기 때문에 잠깐 외관이 이렇다면 이 실내도 어마어마하겠지 이렇게 느낄 것 같은데 이 승차감도 굉장히 거창하겠지 이렇게 느꼈을 것 같은데 승차감이나 실내나 이런 것들은 사실 뭐 좋긴 합니다. 굉장히 좋은데 그래도 여전히 현대라는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승차감 그런 실내라는 생각이 들어요. 갑자기 피단으로 전환이 됐어 지 혼자서? 잠깐 차가 꺼졌어. 뭐야 이거 경고등 경고등 뭐야 저게 왜 저래? 차 가긴 가? 뒤도 안 들어가네? 야, 씨, 우리 어떻게 된 거야? 차가 퍼졌어. 차가 퍼졌어? 아니 편의점이 창문 내리니까 갑자기 차가 퍼졌어? 다시 시동을 걸었어? 아니, 왜죠? 약간 공회전 RPM이 좀 불안했거든요? 근데 그 RPM 불안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일단 기도 메타 같은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는 현대차를 뽑으면 기도를 먼저 해야 돼. 모든 차가 이럴 리는 없죠. 당연히 이럴 리는 없고요. 아마 초기 물량 몇 대가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 정도 검증이 안 된 상태로 지금 출고를 했다는 게 너무 이상하고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까지 에러가 많다. 저희가 지금 시승을 한 3시간 한 거거든요. 3시간 동안에 몇 가지 문제가 생겼어요. 모니터 꺼졌죠. 저 시동 꺼졌죠. RPM 불안하죠. 지금 뭐 심각합니다. 현대차의 초기 품질이라는 게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이게 지금 뭐 시승차라면 시험 생산한 차에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경우가 있다 이럴 수 있는데 이건 지금 시승차도 아니에요. 일반 양산차 소비자한테 전달되는 차인데 전달한 차를 이런 식으로 소비자한테 전달했다. 네, 요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네, 훌륭하게 잘 만들어진 자동차예요. 기존 그랜저에 대한 로망 그런 것들을 다시 불러오는데 손색이 없는 자동차였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았는데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저희가 받아온 이 차만의 문제겠지만 약간의 품질 문제 있었던 거 이런 것들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정말 모든 차가 다 완벽하게 나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근데 세상이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기존에는 기자를 먼저 시승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하는 것들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는 기자 시승보다는 일반인들한테 먼저 주는 거, 일반 소비자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에 못지않게 정말 품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손색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한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차가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기대가 크니까 그러니까 또 이런 아쉬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일단 후진할 때 요거 아니 요거죠. 갑자기 튀어나가는 느낌이 드는 요건 진짜 가속 페달 맵을 진짜 다시 짜야 돼요. 이거는 요렇게 된단 말이지. 아니 참 그랜저 타시는 분들이 요거 괜찮다고 하실까 그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잘해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 튀어나가는 느낌은 잡을 수 있으면 좋겠다.